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에 대해서 4단원 식물의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식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먼저 봅시다. 생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눈 게 그게 뭐냐면 독립영양생물, 얘는 뭐냐면 혼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남을 잡아먹지 않고도 혼자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아이가 독립영양생물. 그리고 반대로 나는 에너지를 못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남을 잡아먹고 살아야 돼. 그런 게 생긴 게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큰 차이는 혼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독립영양생물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은 에너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입자고 파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죠? 인간 입장에서예요. 언젠간 태양도 죽을 거고 없어질 거고, 지구는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 없어지게 될 겁니다. 모든 생물들이, 지구는 안 없어지지만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에 열이 없으면은 식물이 못 자라고, 식물을 못 자라면 종속 영양생물, 우리 같은 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독립영양생물들은 고맙게도 그 태양빛을 가지고선 에너지를 생산해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선 동물들이 먹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봅시다. 독립영양생물들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해요. 광합성. 이렇게 끊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끊어서. 광합성. 빛광자예요. 빛을 가지고선 합성이 된다. 합성은 덩어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건가요? 네, 커지는 거죠. 덩어리가 합성하니까 계속 커지는 거야. 뭘 가지고? 빛을 가지고선 합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산화탄소가 햇빛을 만나서, 그러니까 물론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끊는 장비가 있어요. 엽록체라고. 요 탄소 고리를 끊는 엽록체가 햇빛을 받아서 이것들을 뭉쳐. 얘를 끊어내면은 짠짠짠 이렇게 탄소들이 엄청 많겠죠. 그죠? 얘네들을 6개 단위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럼 6개를 플러스 해서 합치는 거지. 그래서 탄소 6개를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탄소 뭉쳐진 6개, 그리고 물을 가지고선 얘를 더 단단하게 해줘. 그래서 C6H12O6라는 포도당을 만들게 돼요. 근데 포도당 그대로 있냐? 아니에요. 요 포도당은 녹말, 포도당이 여러 개 모이는 건데, 요 포도당 같은 거를 단당류, 녹말 같은 거를 단당류가 많이 모였으니까 다당류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식물들은 잎과 열매, 뿌리, 줄기, 그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말이 저장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저장 에너지원. 그 저장된 에너지를 우리는 얍삽하게 먹는 거죠. 그 미리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뺏어서, 훔쳐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녹말을, 잘 안 보이네, 포도당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는 에너지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는 뭐 해당 작용,
PCA 회로, 전자전달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한 3년 뒤에 배우고요. 요 정도로 하게 될 겁니다. 자, 햇빛과 식물이 하는 가장 큰 움직임은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쪼개낸 탄소들을 합쳐낸다는 거지. 그게 식물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얘네들은 탄소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있는데 탄소가 쪼개졌어. 그럼 뭐가 남죠? 산소가 남죠. 이 산소들은 또 누가 써요? 아까 말했던 동물들, 종속, 영양, 생물들이 소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합쳐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선 다른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단백질이 필요하면 단백질 합성, 지방이 필요하면은 지방 합성. 지방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저장 에너지원으로 뱃살과 허벅지, 뭐 팔뚝, 가슴, 뼈가 별로 없는 곳, 그런 곳에 잘 축적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뼈가 없는 곳 어디예요? 복부죠. 그래서 뱃살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남는 에너지원. 뇌과학적으로 동물들은 에너지를 계속 축적하고 싶게 뇌가 만들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옛날에는 풍족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데 없었을 때를 생각해서 계속 축적해 두는 거야. 뇌가 양아치 같은 아이죠. 그죠? 그럼 마치 밥을 먹었는데 초콜릿을 먹고 싶다. 다시 그런 거예요. 계속 계속 더더더더더 하게 하는 게 뇌 간략한 간교한 계략이죠. 그래서 우리 뇌한테 계속 속아서 살이 찌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잘못이 없어요. 뇌한테 속은 것밖에.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얘를 문자화로 시키면은 빛 플러스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은 그냥 원래는 옆에 뭘 써야 돼요. 62 뭐 그런 거 써야 돼요. 근데 안 써요. 우리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아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포도당. 얘를 포도당이라고 해요. 포도당 만들고 탄소를 쪼갰으니까 뭐가 만들어지죠? 산소가 만들어져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무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아마존 숲을 계속 베게 된다면 지구에서 나오는 산소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아마존 숲을 벌목한 만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없어지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 패턴을 갖습니다. 그러면 광합성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자, 1번에서는 광합성의 개념을 봤다면 두 번째에서는 광합성의 재료들, 원료, 필수 요소 라고 생각하면 돼요.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요건과 똑같아요. 식물을 어떻게 하면 잘 자라게 해줄까요? 식물 일단 물을 줘야 되겠죠. 물 줘. 물 줘. 자, 물을 주세요. 물을 먹고 그리고 또 뭘 먹어야 돼요? 햇빛. 그리고 알맞은 양의 온도가 필요하겠죠. 광합성의 요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를 잘라낼 재료가 필요하지.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햇빛.
햇빛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햇빛. 그건 줄여야 되겠네. 그리고 두 번째, 온도. 너무 추우면은 안 자라죠. 그리고 또 재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도 필요해? 물도 필요하죠. 적당히 줘야 돼요. 화분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요. 물은 원래 줘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봅시다. 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햇빛이 너무 없으면 얘는 굶어 죽어요. 빛의 양. 그리고 얘는 광합성량. 식물을 음지에다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죠. 왜 그러냐면은 식물은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에너지를 안 만들고 먹기만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광합성량이 플러스면 살 거고, Y축이 마이너스면 까먹는 거죠. 죽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느 정도의 빛이 필요하고 빛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늘어나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먼저 광합성량이랑 밑에 까먹는 거를 우리는 호흡량이라고 해요. 호흡. 에너지를 발생시켜도 얘도 커야 되니까 그런 것들. 자,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아지는 요 파란색 포인트, 얘를 뭐라고 할까요? 딱 요만큼은 해줘야 된다. 보상점. 이만큼 이상은 보상해줘야지 얘가 살 수 있어. 그래서 보상점이에요. 보상점의 의미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순간에 빛. 호흡량이 같아지는 순간에 빛의 양. 얘를 보상점. 그리고 계속 빛의 양을 늘리면은 광합성량이 늘어나야 될 텐데 일정해져. 똑같아져.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얘를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가득 찼다. 빛이 가득 찼어. 그래서 얘를 포화점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뭐에 대한 거라고요? 두꺼운 글씨로 빛과 광합성량. 자, 하나 더 해보죠.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CO2 그리고 광합성량.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CO2니까 진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CO2가 없으면 광합성량이 없어지겠죠.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CO2 그림도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CO2 그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 더.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일정 수준의 온도. 우리나라에서
커피 같은 거 잘 나나요? 거의 안 나죠. 우리나라는 커피를 키울 수 없는 기후예요. 만약에 키우게 된다면 장비 설비가 엄청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키우는 거죠. 자, 그런 걸 봤을 때 식물은 적정 온도가 있다고 봐요. 보리는 낮은 온도에서도 잘 크고요. 쌀은 일정 온도 이상이 돼야지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파인애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왜 귤이 제주도에서만 나올까요? 딴 데서 물론 나와요. 근데 수확량이 적다는 거죠. 기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도와 관련된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쭉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광합성 영향을 써줘야지. 광합 성량 써주고 얘는 온도. 그래서 얘가 온도가 마냥 올라갈 때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광합성이 늘 거예요. 근데 일정 수준 이하면 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온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어떻게 될지, 그게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정 수준의 것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책에는 어떤 실험이 나오냐면 물풀을 하나 넣고선 햇빛을 가린 거,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뺀 거, 진공 상태, 뭐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요. 잘 자라는 건 뭘까요? 햇빛 받고 적정한 온도에 이산화탄소가 제대로 공급된 것만 잘 자라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겠죠. 그죠? 호흡만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호흡은 뭘 내뿜죠? CO2를 내뿜죠? 증가하게 해요. 그러면 산성이 되는 거야. 근데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광합성이 활발해져. 그러면 CO2가 어떻게 된 거죠? CO2가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거보다는 염기성 쪽으로 간다는 거죠. 호흡과 원래 물이 중성이니까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중성이겠죠. 그래서 BTB용의 실험이 나오는데 산성 노란색, 염기성은 파란색, 그리고 중성은 초록색이 나오는 거죠.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설명이 뭐라고요? BTS 아니고 BTB 용액의 색깔 변화, 이렇게 됩니다. 자, 광합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증산작용. 증산작용이란 무엇인가?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 얘를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공이 어디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삼투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삼투 현상이 뭐냐면, 자, 삼투 현상은 확산과 다른 개념이고요. 확산은 뭐냐? 예를 들면 마늘을 잔뜩 먹고 입을 크게 벌리면 냄새가 나죠. 어디가 냄새가 제일 진할까요? 했을 때 어디가 냄새가 제일 진할까요? 자, 여기가 제일 진할 거고 점점 갈수록 약해지겠죠. 자, 이렇게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냄새 분자가 직접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그리고 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3초 현상은 다릅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 거기에는 너무나 작은 구멍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엄청 작은 물 분자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 그것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라면을 끓였어. 라면은 맛있다. 자, 라면을 끓였는데 너무 짜.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주전자. 싹 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싱겁게 되죠? 그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가 이렇게 있고 핵이 있고 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세포 안쪽은 짜. 고농도. 상대적으로 세포 바깥이 저농도예요. 근데 물질이 직접 이동할 수 없어. 그래서 얘 세포 안과 세포 밖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 현상은 가운데를 맞춰주려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질은 직접 못 한 거니까 얘는 짜고 얘는 싱거워. 짠 국이나 찌개를 싱겁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3차 현상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은 불죠. 그거는 체액이 목욕탕에 있는 물보다 짜서 이동하는 거죠. 목욕탕 물에서 체내 속으로. 그래서 수분이 풍부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원래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반투과성 막, 물만 통과할 수 있는 막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쪽은 짠물, 이쪽은 싱거운 물, 이쪽은 고농도, 이쪽은 저농도. 이 반투과성 막 때문에 얘는 평형을 이루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줄어들어. 짜진 거죠. 졸여진 거. 근데 고농도는 이렇게 돼서 물이 많아지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봅시다. 얘는 수위가 내려간 거고, 얘는 수위가 올라갔죠. 그래서 얘는 싱거워지는 현상이고,
농도가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높아짐. 그래서 적절한 평형을 맞추는 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식물은 호흡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호흡을 해야지 소화가 일어나고, 소화가 일어나야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어떤 게 있냐면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 이쪽으로 그려볼까요?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요. 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여러분들도 대충 그리세요. 그래 잘 그려줄 때도 있고 못 그려줄 때도 있죠. 예. 자, 얘를 원래는 잎이 이렇게 두께가 조금 있겠죠. 이건 좀 과하게 그린 건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색깔을 칠할 수가 있겠죠. 미술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요 파트를 싹둑 잘라요. 그래서 확대시켜 보죠. 좀 그러면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도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봐야지 머릿속에 남고 머릿속에 남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그리기만 한다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오래 걸렸죠, 그죠? 디테일한 묘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엽록체고요. 이런 것들이 엽록체. 엽록체. 얘네들은 물관. 얘는 표피 조직이라고 하겠죠. 요 거푸면 요 조직들은 표피. 껍데기라는 거죠. 껍데기.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된 거를 기공. 그리고 기공을 이루는 요 세포를 우리는 공변세포라고 해요. 얘는 잎의 앞면이고 얘는 뒷면이겠죠. 앞뒤. 자, 보시죠. 표피는 잎의 가장 바깥쪽 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겹 쌓여져 있기 때문에 식물의 잎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 밑에 쪽 뒷면에는 공변세포라고 해서 기공을 이루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공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공의 역할은 별거 없습니다. 뭐냐면 산소, O2, 이산화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 물이 이동하는 통로죠.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그런 것들이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식물 이파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산작용은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인데 언제 빠져나가냐? 밤에 빠져나갈까요? 낮에 빠져나갈까요? 자, 이거는 어디서 샀냐에 따라서 다른데, 먼저 뿌리, 줄기, 잎을 걸쳐서 나가는데, 일단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수증기나 그런 것들이 잘 나가고, 그리고 기공이 닫히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 보통 왜 기공이 열리냐면, 기공이 열리는 이유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필요 없는 물을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힙니다. 자, 근데 사막에 사는 생물들은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열어버리면은 수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귀한 물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렵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증산작용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증산작용의 메커니즘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식물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린 요 파트를 뿌리, 그리고 요 파트를 우리는 줄기, 그리고 요 파트를 잎이라고 합니다. 잎.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잎. 그럼 요 잎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 자,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삼투 현상에 의해서 여기의 농도를 진하게 해서 물들을 쏙 하고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줄기는 요 물을 타고 쭉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퍼져나가죠. 어떻게 퍼져나가냐? 이렇게 보이시죠? 퍼져나가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죠? 뿌리가 물을 흡수하면 줄기는 이동하고 잎은 그 물을 통해 광합성을 만들거나 그리고 수증기가 돼서 광합성 그리고 수증기 배출로 이동한다는 거죠. 색칠을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려서 잘 안 그려지네요. 밤도 너무 늦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꽃이 아주 예쁘게 그려졌습니다. 이쁘지? 자, 어쨌든 영업이 잘 들어갔네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뿌리가 1바 그리고 줄기로 이동해 잎바, 그리고 잎에서 그 필요한 물들을 뭐 다시 내뱉거나 아니면 내가 쓰거나 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공변세포와 그리고 기공,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자,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파트를 강렬하게
이 아이를 우리는 기공이라고 하고, 요 세포 하나하나를 우리는 공변 세포라고 해요. 자, 기공을 이루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공변 세포가 그 사이의 공간을, 세포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공변 세포는 어떻게 움직여요? 당연히 움직여야 되겠죠. 어떻게 움직이냐? 부풀어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부푸냐? 자, 부풀어서 타원 모양이 딱 되면은 이렇게 열받은 거죠. 근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림을 보면 열려있을 때랑 닫혀있을 때가 확실합니다. 주로 낮에만이 열려요. 그냥 보통 식물은 낮에만이 열려요. 왜냐하면 낮에 필요한 기체들이 많고, 그리고 기체들이 많다 보니까 광합성도 활발히 일어나서 공변세포와 그 사이의 공간, 얘를 기공이라고 한다. 낮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열리고, 그리고 밤에는 필요한 것들이 없으니까 닫히겠죠. 사막같이 건조한 기후에 사는 아이들은 반대로 합니다. 낮에 닫히고 밤에 열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낮에 열어버리면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살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배출은 해야 돼. 언제 배출하냐? 밤에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증발이 많이 안 일어나는 공간에.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증산작용이에요. 필요한 것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들, 수분 같은 것들을 내보내는 과정. 얘가 증산작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